안녕하세요. 언젠가는 꼭 나만의 음악 감상실을 갖고 싶은 범노래입니다. 이번 영상 주제는 이어폰, 헤드폰, 스피커 각각의 특징과 차이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. 보통 이제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할 때 이어폰, 헤드폰, 스피커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음악을 듣게 되는데, 나한테 맞는 게 무엇인지를 먼저 결정을 해야 세부적인 모델을 선택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오늘은 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어폰입니다. 이어폰은 가장 높은 휴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. 부피가 작고 가볍기 때문이죠. 그리고 차음성이 가장 좋습니다. 스피커 같은 경우는 사실 차음성이 없죠. 그냥 외부 소리가 무조건 다 들리기 때문에 차음성이라는 게 없고, 이어폰과 헤드폰은 외부 소리를 차단할 수 있는 차음성이라는 게 존재하는데, 최근에 이제 이어폰, 헤드폰 공통적으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ANC라고 부르는 것이 적용되면서 차음성이라는 게 되게 좋아졌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귓구멍을 완벽하게 틀어먹는 거는 사실 이어폰이기 때문에 차음성 부분에서는 이어폰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귀에서 가장 가깝고 직접적으로 소리를 전달합니다. 이 소리 내는 부품이 드라이버라고 하거든요. 이 드라이버가 이어폰에도 있고 헤드폰에도 있고 스피커에도 있어요. 그 드라이버에서 고막에 도달하는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이 이어폰입니다. 그래서 가장 직설적으로 가깝게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애매모호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딱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가 나온다는 게 이어폰의 특징입니다. 그리고 헤드폰과 스피커에 비해서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쉽게 바꿈질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이제 바꿈질이라는 거는 이어폰을 여러 개 들고 다니면서 바꿔 낀다 이런 의미보다는 제조사가 만들어 놓은 사운드의 특징이 있잖아요. 그거 대신에 내가 개인적으로 세부적인 튜닝을 할 수 있는 그런 바꿈질을 얘기합니다. 액세서리를 교체하면 되는데, 이게 이어팁이라든지 아니면 케이블을 교체해가지고 소리에 변화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좀 이제 바꿈질을 할 수 있고, 그리고 이어폰 중에서는 스위치가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. 아니면 필터를 교체하게끔 돼 있어요. 부속품 같은 거를 교체를 해가지고 소리에 미세한 튜닝을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이어폰은 가능합니다. 그게 이제 이어폰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다음으로 스피커입니다. 스피커는 이어폰과는 아주 정반대의 진영에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휴대성이 가장 떨어지고요. 굉장히 사실적인 음상과 정유감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 하나씩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음상이 뭐냐? 음상은 소리가 맺히는 지점, 위치 또는 모양, 형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.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, 두 개의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서로 교차되는 지점에 음상이 맺히거든요. 거기에 무대가 형성이 되고 거기에 이제 악기들이 배치가 됩니다. 여기서 이제 악기들의 위치가 정유감이라고 말하는 건데, 내 앞쪽에 무대가 형성돼서 거기서 이제 악기를 배치하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고 자연스럽고 사실적이에요. 하지만 이어폰,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음상이 내 머리통 안에 생깁니다. 내 머리통 안에 무대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악기를 배치하다 보니까 되게 부정확합니다. 왜냐하면 원래 소리라는 게 바깥에서 들려오는 거잖아요. 무대가 바깥에 형성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. 그런데 이어폰, 헤드폰 같은 경우에는 내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려와요. 그렇기 때문에 음상도 정확하지 않고, 그리고 정의감 또한 부정확합니다. 이런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스피커는 사실적인 음상과 정의감을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스피커의 특징은 매우 높은 공간 의존도를 가진다는 겁니다. 이게 반사음 때문에 그렇거든요. 소리에는 직접음과 반사음이라는 게 있습니다. 직접음은 이제 드라이버에서 소리가 만들어져 가지고 내 귀로 바로 꽂히는 소리가 직접음이고요. 반사음은 어딘가에 소리가 반사돼 가지고 들려오는 그런 소리를 반사음이라고 합니다. 반사음은 뭐 한 번 반사될 수도 있고 두 번 반사될 수 있죠. 벽에 한 번, 천장에 한 번. 반사음들은 일단 소리 음량이 작고요. 그리고 직접음보다 반사음은 귀에 들리는 도달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뭔가 잔향 같은 거를 더 표현할 수 있게 돼요. 그래서 이 반사음이라는 게 이 반사하는 재질에 따라서 좀 특성이 많이 갈립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떤 재질은 반사가 되게 각도가 되게 정확한 그런 재질이 있고요. 어떤 거는 반사가 되게 틀어지는 재질이 있죠. 그렇기도 하고 소리를 잘 흡수하는 재질이 있잖아요. 이런 데서는 반사가 잘 안 됩니다. 그리고 어떤 거는 소리를 다 튕겨내는 그런 재질도 있죠. 이런 데서는 반사가 아주 잘 되죠. 스피커는 재생하는 공간에 따라서 극명하게 소리가 바뀌어요. 그래서 이런 일이 있어요. 청음샵에 가가지고 되게 좋게 들은 스피커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집에 설치를 했는데 너무 안 좋은 거예요, 소리가. 그게 그 매장에 사기를 쳤네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긴 한데, 사실 이 공간 의존도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.
그러니까 청음샵은 공간을 되게 잘 세팅해 놓거든요. 최적의 소리가 날 수 있게끔 그런 세팅을 해 놓기 때문에 소리가 좋은데, 보통 일반적인 가정이나 뭐 별도의 그런 튜닝을 하지 않은 공간에서는 이런 반사음 처리가 잘 안 돼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안 좋은 겁니다. 물론 청음샵에서 수작을 불었을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죠. 하지만 이 공간 의존도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또 스피커의 이 공간 의존도에는 스윗스팟이라는 것도 있습니다. 스윗스팟이 뭐냐? 해석하면은 달달한 지점이잖아요. 달달한 지점, 뭔가 좀 해석 이상한데, 어쨌든 스피커는 스피커의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청자의 지점이 있어요. 위치가 있습니다. 이거를 스윗스팟이라고 해요. 이 스윗스팟을 벗어나면 스피커가 의도한 소리가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어폰, 헤드폰은 이런 게 없죠. 그냥 어디에서 내가 듣던지 똑같은 소리가 납니다. 하지만 스피커는 내가 위치한, 내가 듣는 공간에 따라 소리가 많이 바뀝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스피커 두 개와 내 위치가 정삼각형을 그리면은 대부분 스윗스팟이에요. 그 위치에 딱 있어야만 스피커에서, 그러니까 제조사가 의도한 스피커에 제대로 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. 이게 스윗스팟이고요. 그래서 스피커는 이렇게 공간 의존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스피커를 아무리 업그레이드를 해도 최대 40%밖에 업그레이드 할 수 없다. 그럼 나머지 60%는 뭐냐? 공간입니다. 그래서 오디오 최고의 업그레이드는 집공사다, 이런 얘기가 있어요. 공간을 튜닝을 해야지 스피커에서 내는 소리를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. 아까 이제 영상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개인의 음악 감상실을 갖고 싶다라고 한 게 스피커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이어폰, 헤드폰은 음악 감상실을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공간 의존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만들어진 독립된 공간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반사음에 대한 튜닝, 그다음에 거리, 스피커 간의 거리도 있어야 되고, 그다음에 좌우 대칭으로 만들어야 되고요. 스피커 사이에 아무것도 있으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그 음상이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. 그리고 스피커 뒤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. 마찬가지로 무대를 입체적으로 형성하려면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거기다 만들 수 있거든요. 이런 까다로운 튜닝들을 한 개인 음악 감상실, 이것이 이제 스피커 때문에 필요한데 그거를 꼭 갖고 싶습니다. 언젠가는 되겠죠? 예, 언젠가는 될지도 모릅니다. 네,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. 예. 헤드폰은 이어폰과 스피커의 중간 형태이긴 합니다. 하지만 스피커보다는 이어폰에 훨씬 가깝습니다. 그러니까 어쨌든 그 소리 내는 구조 자체가 그 이어폰에 훨씬 가깝고 거리도 훨씬 가깝고, 어쨌든 구조 자체가 귀에 딱 붙어서 소리를 재생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어폰에 훨씬 가까울 수밖에 없는데, 이 공간적인 그 면을 활용하는 거나 아니면 소리의 부피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헤드폰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. 아무래도 그만큼 고막에서 떨어져 있고, 그리고 그 울림통 자체가 더 크기 때문에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조금 더 그런 소리의 다양한 것을 컨트롤하기에 좀 더 득을 볼 수 있는 구조예요. 그리고 헤드폰의 큰 특징은 겨울철에 귀마개를 쓸 수 있다는 겁니다. 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날씨가 좀 쌀쌀해지는 늦가을에서 초겨울 정도가 되면은, 그 시즌이 되면은 헤드폰의 그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드라마틱하게 올라갑니다. 귀가 시리잖아요. 겨울에는 추우니까. 그럴 때 음악을 들으면서 귀의 보온까지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갖는 거죠. 그래서 헤드폰을 소리나는 귀마개라고도 부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최대 성능부터 보죠. 최대 성능은 이어폰보다는 헤드폰이 좋고, 그 다음에 압도적으로 스피커가 좋은데, 최대 성능이 이렇다는 얘기지 그만큼 뭐 비용이라든지 뭐 환경적인 뭐 시스템을 구성하는 그런 복잡한 거는 아무래도 스피커가 훨씬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.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갖춰졌을 때는 이어폰보다는 헤드폰보다는 스피커가 압도적으로 좋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비용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.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그런 환경을 구축했을 때 드리는 비용이 이어폰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원, 헤드폰 같은 경우는 한 500만원,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원 정도가 있어야지 이렇게 좀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진입 장벽이라는 게 단순히 이제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, 소리를 이해하는 그런 감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공이라고 해야 되나? 그러니까 소리를 이제 들어오면서 느끼는 뭐 소리에 대한 파악하는 그런 기준들, 그런 것들이 사람마다 좀 다르잖아요. 그런 내공이 깊을수록 또 다양한 면에서 소리를 파악하거나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스피커가 가장 좋게 들리거든요. 하지만 그런 거가 누구나 되는 게 아니죠. 충분한 비용과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가장 높은 것이 스피커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보시면은 이어폰, 헤드폰은 별 차이가 안 나요. 근데 스피커는 굉장한 차이가 나거든요.
그래서 이 두 진영이 갈라져 있습니다. 이어폰, 헤드폰 진영은 거의 이제 같은 식구라고 보시면 되고, 스피커는 진영이 따로 있어요. 이 양쪽 진영이 별로 안 친합니다.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. 이제 이 양 진영을 다루는 제조사 브랜드가 나눠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스피커 제조사랑 브랜드가 따로 있고, 이어폰, 헤드폰의 제조사와 브랜드가 따로 있죠. 그래서 제 경험상 이 스피커랑 이어폰, 헤드폰의 각 진영이 원하는 소리와 그다음에 소리를 받아들이는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소리가 나야 돼요. 이게 이렇게 이제 진영이 갈리는 게 당연한데, 요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양 진영의 모든 제품을 다 만듭니다. 그래서 이것도 뭐 제 생각인데, 이어폰, 헤드폰, 스피커를 다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에 대한 스펙트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. 한 번이라도 스피커를 제조해 본 브랜드가 소리를 되게 잘 만든다는 그런 이제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. 이 스피커는 이 공간이나 소리의 울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지 만들 수 있거든요. 그 점을 더 제품에 녹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스피커를 만드는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, 절대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어폰을 정말 끝판왕으로 만드는 브랜드가 있고, 헤드폰을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, 예를 들어서 뭐 제나이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문화라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지만, 이 스피커를 만드는 내공이 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런 소리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. 자, 그러면 이어폰, 헤드폰을 선택했을 때 뭐가 좋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라는 거죠. 이거를 이제 포터블 또는 이제 모바일 하이파이라고 부르는데, 내가 원할 때 언제 어디서나 내가 좋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시공간에 제약이 없다. 이게 큰 장점입니다. 그리고 이어폰, 헤드폰의 장점은 공간 음향입니다. 공간 음향은 최근에 좀 유행하고 있는 건데, 일반적으로 그 소리가 2채널이에요. 왼쪽 소리, 오른쪽 소리, 이렇게 2채널이거든요. 그래서 이 채널로만 소리를 표현하다 보니까 좌우 공간은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데, 위아래 공간이나 앞뒤 공간은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요. 이 공간 음향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소리를 좀 비틀어서 소리의 위치를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소리가 좌우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고 앞, 뒤나 위아래에서도 자연스럽게 들리는 거죠. VR이라고 있잖아요. VR 안경 쓰는 거. VR을 쓰면은 내가 보는 모든 곳이 다 이제 화면으로 보이는 것처럼 공간 음향을 적용하게 되면은 내가 보는 모든 곳에서 다 소리가 들려오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. 공간 음향이 극적으로 적용되는 곳이 게이밍이에요. 이 공간 음향을 표현하는데 이어폰, 헤드폰이 훨씬 강점이 있어요. 게이밍 이어폰, 게이밍 헤드폰 자체는 있잖아요. 왜냐하면 게이밍 자체가 이제 공간 음향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. 근데 게이밍 스피커는 거의 없어요. 그리고 제 생각에는 게이밍 스피커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요. 물론 이제 게이밍 특유의 감성이 있잖아요. 막 그 파란색, 분홍색, 뭐 빨간색 이런 식으로 빛나는 거, 이런 거 빼고는 게이밍 스피커의 장점은 저는 사실 없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패션이나 개성을 표출하는 데 도움이 되죠. 예를 들자면 에어팟 맥스가 대표적인데, 에어팟 맥스가 이어컵이 되게 크잖아요. 이어컵이 되게 큰데 그 큰 이어컵에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스티커라든지 문구를 적어가지고 이제 목에 딱 걸고 이제 그걸로 패션템으로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. 저로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패션이나 개성을 표출할 수 있다. 이렇게 큰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제 스피커의 장점입니다. 스피커의 장점은 공간을 채우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. 이 공간을 채우는 힘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. 하나는 이제 시각이고 하나는 청각입니다. 시각은 스피커를 가구의 일종으로 보는 겁니다. 이거를 비에노라는 브랜드가 진짜 잘해요. 비에노가 뱅앤올ufsen 쓴 덴마크 회사인데, 여기 스피커들이 진짜 멋있게 생겼거든요. 우주선처럼 생기고 막 그 그림처럼 생기고 막 디자인이 되게 가구처럼 생겼어요. 일반적이지 않습니다. 그래가지고 딱 보면은 뭐야, 장난 아닌데? 멋있는데? 이런 느낌을 들어가자마자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. 공간을 채우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사용할 수 있다. 청각적인 것도 있죠. 청각적으로도 그러니까 소리적으로도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주로 이제 매장에서 활용될 것 같은데, 어떤 매장에 들어가면은 흘러나오는 음악에서도 여기는 되게 좋은 소리가 난다. 이렇게 매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 게 그 중에 하나가 소리일 수 있습니다. 음악일 수 있어요. 그래서 공간을 채우는 힘이 있습니다, 스피커는. 좀 약간 그 어떤 매장이 약간 프리미엄 공간을 지향한다 그러면 좋은 스피커를 써야 돼요. 그래서 조명이나 뭐 인테리어를 잘 하는 것도 있지만 스피커도 좋은 걸로 놔서 그 소리가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게 들려야만 그 격에 맞는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악을 공유할 수 있죠. 이어폰, 헤드폰은 음악을 들으면서 서로 그거를 공유할 수 없거든요. 자기만이 듣는 거잖아요. 근데 스피커는 그 공간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좋아하는 음악을 같이 들을 수 있죠. 그리고 또 스피커의 장점은 귀가 아니라 몸으로도 듣는 소리입니다. 음은 압력이 있어요. 음압이라고 하잖아요. 음이 파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.
귀로도 들을 수 있지만 몸으로도 소리가 받을 수 있어요. 웅장한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에너지가 가득한 음악을 들을 때 내 몸이 떨리는 경우가 있어요. 내 몸이 같이 반응을 하는 거죠. 그래서 훨씬 더 그 음악을 더 강렬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선택의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가 어떤 환경에서 주로 들을 것이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기준일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얼마만큼 소리에 진심인가, 얼마만큼 소리에 진심인가라는 거는 주로 이제 뭐 비용적인 거 문제 가능성이 높지만 양보할 수 있나. 그러니까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양보를 많이 해야 돼요. 공간적인 양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소리에 투자하는 자기의 진심, 요거에 따라서도 선택의 기준이 바뀔 수 있고요. 그리고 또 내게 중요한 소리의 특성이 무엇인가, 이것도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소리가, 나는 소리를 직관적으로 내 귀에서 빵빵 때려주는 소리를 좋아해 라고 하면은, 그러니까 스피커보다는 헤드폰보다는 이어폰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오히려 이런 소리의 특성이 중요한 거가 뭐냐에 따라서도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폰, 헤드폰, 스피커를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,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,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다룰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상이 끝도 없이 길어질 수 있어요. 이 특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. 그래서 각각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마도 이제 짤막짤막하게 다른 영상에서 뭐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제가 이제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그 특징이나 뭐 기준에 따라서 제품을 선택하셔가지고 좋은 제품을 고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긴 영상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. 지금까지 범놀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